저는 일단 3년 차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는데 일단 동차여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이미 학원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접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터디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받는 스터디 점수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객관적인 등수가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게 더 공부보다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이인영 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기에 합격한 이인영입니다. 저는 2020년 8월 정도에 공부를 시작해서 4년차 유예로 합격을 했고요. 저는 98년생, 지금 27살이고 전업으로 하다가 일부 학교와 병행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평가님 이제 2년 차에 불합격을 하시고 저한테 상담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타학원 다니시다가 네, 불합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3년 동차 하셨을 때 이제 단과 병행하시면서 잘 하셨는데 실무과락으로 네. 또 떨어져서 아쉽게 또 이제 실무과락으로 떨어지셔서 다시 4년차 유예 때 이제 스터디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합격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음에 알고 진입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 일단은 제일 처음 알게 됐던 건 대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관련 학회를 하다가 저희 전공과 좀 연관되어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 회계뿐만 아니라 뭔가 경영이랑 경제도 같이 연관된 복합적인 직업, 그리고 약간 활동이 많은 직업을 좀 찾고 싶어서 찾다가 이걸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취업이 요즘 잘 안 되다 보니까 제 전공을 살려서 좀 전문직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장소나 순공 시간 네. 궁금합니다. 공부 장소는 제가 휴학을 하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도서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강의 시간 빼고 한 4-5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단연차일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서 최소 10시간 정도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년 차랑 3년 차 때 네. 실패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걸 극복해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년 차에는 아무래도 제가 법규를 약간 제가 법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조금 믿고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실무라는 과목에 좀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그래서 그 약간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결과지 않았을까. 좀 더 다양한 문제를 접해봤어야 했는데 그냥 약간 중요한 논점 주제로 약간 그 암기만 좀 더 했던 기억이 있어서 좀 더 판례라든지 사안 해결 같은 걸 많이 써보는 경험을 못해서, 그리고 일단 애초에 탈락을 2년 차에 낮았던 이유가 논점 이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아무래도 법규 공부에 대한 양이 적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년 차는 어떠셨나요? 3년 차는 사실 2년 차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현진 평가사님께 상담을 받아 요청을 드렸었고, 이제 이현진 평가사님께서 원인 분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썼었는지 복기에 대해서 대충 보내드렸고, 평가사님께서 아무래도 논점이 많이 틀렸었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애초에 못 나왔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그리고 기본 강의랑 수강해도 40점에서 50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셔서 저는 기본 강의를 수강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그 기출 문제 풀이 강의까지 듣고, 그걸 이제 제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영상 강의로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복기를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3년 차여서 1차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했어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파이널까지 듣고
받고 이제 3년차에 시험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실무과락으로 네. 또 떨어져서 다시 이제 4년수 때 스터디에서 또 뵙게 됐는데 네. 자, 그럼 이제 갖고 오신 거 보니까 네. 핵심 정리랑 이런 것들 갖고 왔는데 어떤 식으로 네. 활용했고 공부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아, 네. 저 핵심 정리를 굉장히 열심히 활용했는데요. 거의 이현진 평가원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이 책만 봤다고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랑 이제 스터디 자료만 저는 중심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핵심 정리 내용을 최대한 반복하면서 읽고 그리고 점점 이제 암기하는 식으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5개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읽어야 할 양이나 외워야 할 양을 정해서 최대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하다 보면은 그 요즘 나오는 최신 판례라든지 뭔가 이 핵심 정리에 없는 내용들 좀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거나 뭐 스터디에서 제가 몰랐던 판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거나 뭐 결론에서 뭐 적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 같은 거는 이렇게 목차대로 이렇게 쫙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했던 계속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법규 공부의 끝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합격생들 보면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깔 아니면 네.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을 이렇게 판례 같은 경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단권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너무 귀여워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앞에는 월이었겠죠? 네. 월, 화, 수, 목, 금 하는 분량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일주일에 1회독을 했던 거네요, 이거를. 끝에 갈수록 최대한 그죠? 1회독을 하려고 시험 노력을 막판에 했어요. 왔을 때 1회독 했고 네.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제가 계속 웃음이 나오는 게 저 가방에 예전에 제가 아, 네. 단과 그 마지막 때 들었던 그 네이클로바 네, 그걸 맞아요. 예쁘게 달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단과나 아니면 단과 스터디 때 어떤 점수나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4기만 정리를 일단 해봤는데 4기는 제가 대부분 상위권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1등, 11등, 15등, 7등, 2등 이렇게 30 몇 등까지 나갔던 적도 있는데 이때는 아마 제가 논점을 몰랐거나 판례를 몰라서 이렇게 확 왜냐면 4기가 되면은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뭐 논점을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은 몰랐던 판례가 나오면 거기서 확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위권 정도였고 네. 제일 높은 등수는 6등이었고 제일 1등이었습니다. 아 1등이에요? 네, 최고답안 아. 2번 했습니다. 1등 최고 답안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1등이셨네요. 그래서 최고 답안도 내셨고 네.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글자 수는 한 17자에서 18자 정도 네. 들어갔네요. 네.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쓰셨나요? 네네, 아마 음. 이게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최고 답안답게 뭐 법조문이나 령 이런 거는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갔었고 네. 최고 답안 안 버리시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네요. 이걸 좀 음.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할 수 음. 있겠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잘 쓰셨습니다. 네.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도 몇 쪽 쓰셨나요? 저 18쪽 쓰고 나왔습니다. 18쪽 쓰셨고 네. 그래서 스터디에서 연습하신 대로 그 정도 분량이랑 글씨체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요거 나머지 자료들은 뭔가요? 보여드릴 거 없는데 이렇게 없어요? 그 법전을 법조문. 들고 가기가 힘들어서 저는 음. 3법을 이제 뽑아서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볼 수 있게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했었고 이거는 제가 그냥 판례를 따로 제가 정리했구나. 정리를 해서 계속 읽었거든요.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평가님 시험장에서 네. 이제 실제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전날이나 아니면 실제 시험장에서 준비한 것들이 있었나요? 실무는 일단 브리타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나오면 어떻게 써야 할지 정도로 보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서브를 한번 쑥 돌려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론은 이제 올해 스터디 정리했던 위주로 약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스터디에서 잘 못 썼던 내용들 한 번 더 복기했었고 그리고 법규는 A급 논점 위주로 보되
일단 전체를 돌리긴 했고요, 최대한. 그리고 판례 한 번씩 보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제일 어려웠던 과목 떠올리는 거 있으신가요? 제일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실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과목이기도 했고 조금 긴장을 한 상태였어가지고, 왜냐하면 작년에 꽈락이었다는 그게 너무 컸어서 이번에는 꽈락만 면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었고, 일단 되게 이론 같은 시험처럼 나와서 일단 최대한 내가 아는 걸 쓰고 나와야겠다, 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접근을 했었고, 그리고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제가 그 실무 때 긴장을 했던 또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매일 하는 날 아침에 시험을 치기 직전에 이 볼펜 심을 갈아 끼웠었어요. 볼펜이 중간에 나가면 안 되니까 리필 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볼펜을 갈면서 스프링이 날아가는 사태가 나와서 제가 예비로 가져왔던 볼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면서 찾는데 결국 찾아가지고 다행히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또 신경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시험 당일은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긴장되고 맞아요. 사소한 거 하나도 이게 좀 신경이 쓰여서 네. 그래서 펜을 한 3개 이렇게 여유 있게 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좋은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래도 스프링 찾아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올해 법규 한번 복귀 해볼까요? 총점이 몇 점 나왔죠? 총점이 54점 나왔고요. 그리고 1번이 20.5점, 2번이 16.5점, 3번이 11점, 4번이 6점 나왔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은 하자승계 쓰셨나요? 네. 그 하자승계 쓰신 분들은 문제 1번에서 한 네. 50% 정도 득점했다. 네. 20점 내외로 받았었고요. 네. 자, 우리 문제 2번은요. 어떠셨나요? 2번은 제가 쓸 수 있는 건 썼던 것 같은데, 뭐 딱히 논점 이탈이 됐던 건 없었고, 개공의 뭐 개별 공시지가의 정정제도 이제 뭐 법조문 다 썼고요, 이런까지. 그다음에 불복 가능성 해서 거부가 처분이 될 수 있는 요건하고 판례 태도 다루고 사안의 해결까지 썼던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썼습니다. 네. 저는 문제 3번 어떠셨나요? 문제 3번도 무난하게 썼습니다. 뭐 일단 타당성 조사를 저는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의 성질 다루고, 그걸 재량행위라고 일단은 판단해서 일부 취소가 이제 판례 태도에 따라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부 취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저는 문제 4번은요. 어떠셨나요? 4번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의치를 쓰고 이제 딱 필요했던 답만 적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네, 보험 공제사업, 그다음에 뭐 10일 내에 다시 체결해야 한다랑, 그다음에 행정상 제재는 이제 그 과태료 52조만 저는 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업무정지 맞습니다. 처분이 업무정지. 전 쓰지 못해가지고 그런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제가 놓쳐서 좀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요 정도 점수면 네. 아주 충분히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가 총 몇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로 해서 우리 54점을 막 붙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법규가 워낙 어렵고 점수도 많이 낮게 나왔고 그다음에 꽈락이 제일 높은 네. 과목이었어요. 근데 요 정도면 무난하게 잘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수험 생활을 한번 이제 묻고 싶은데, 뭐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것도 좋습니다. 편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일단 올해 시험이 안 되면 다른 길로 떠나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 시험은 그냥 문제에서 제시된 것만 다 쓰고 나오자. 그냥 나와서 이거 까먹고 안 썼다. 이런 후회만 없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쓰고 나오니까 오히려 그냥, 물론 논점 이탈도 있긴 했지만 오히려 작년엔 제가 1번에서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을 못 쓰고 나왔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모이면은 저는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만 없게 최대한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었고, 저는 일단 3년 차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는데, 일단 동차여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이미 학원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접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터디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받는 스터디 점수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객관적인 등수가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게 더 공부보다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연차로 나아가시는 분들은 하다가 힘드시면 뭐 취미생활이나 그런 약간 쉴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도 좀 찾아가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3년차 결과가 나오고 힘들었어서 무작정 그냥 취미생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악기 연주를 한번 해볼까 해서 오. 드럼을 시작을 했어요. 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도 없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나니까 좀 더 리프레시도 되고 아 이거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약간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고 힘들게 마음 추스리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가끔 만나시고 좀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찾는 게 이 수험 생활을 버티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평가원이 이제 시험 후 합격 예감 같은 거 있었나요? 저는 오히려 2, 3년 차에 더 기대를 많이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모르니까 또 기대를 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네, 그래서 솔직히 올해는 기대감보다는 좀 못 쓰고 나온 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특히 법규 논점 이탈이 굉장히 컸는데요. 솔직히 이번에는 과락보다는 총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 다가올수록 악몽을 많이 꿨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불합격이다 생각을 하고 결과를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결과가 나오고 가장 덤덤했습니다. 뭔가. 오히려 하자승계 걸 써가지고 네. 오히려 더 약간 눌렀네요. 약간.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아 이게 계속해서 되는 게 맞나? 계속하면 다들 된다고 하는데 모두 다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고 특히 요즘 저 또래처럼 대학 생활을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약간 20대 수험생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느꼈던 기분을 여러분도 같이 느끼고 계신 거니까 근데 저는 지금 올해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년에는 꼭 합격하실 거니까 꼭 자신을 믿어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올해까지만 해보자. 올해 안 되면 떠나겠다. 약간 이런 진짜 후회 없이 일단 해보자. 그런 끝까지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하면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모두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